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뽕쌤의 색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이고요. 선택 확률과 통계에서 첫 번째 원순열이라는 걸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일단 원순열은 기본적으로 순열의 공식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공식인데, 일단 이런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A, B, C, D 네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고 B, C, D, A,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로테이션을 지키는 거죠. C, D, A, B, 그죠? 그 다음에 D, A, B, C 이렇게가 같은 로테이션이 되는데, 요 네 가지가 일반 순열에서는 다르게 취급이 되는데, 얘를 요렇게 요 조합을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 그쵸? A, B, C, D라는 로테이션을 가지고,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은 B, C, D, A니까 여기서 이렇게 도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는 C, D, A, B 되니까 이렇게 돌게 되는 녀석인 거죠. 그 다음에 D, A, B, C는 D에서 시작해서 A, B, C에서 이렇게 도는 모양이 되주죠. 결국은 이 네 가지가 여기서는 다 똑같은 취급, 하나의 그 원을 가지고 구성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네 개를 일반 순열로서 구하게 되면 4팩토리얼이 되는 것인데, 그 전체 가지수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똑같은 로테이션을 갖는 조합이 있는데, 그것들이 원순열을 만들게 되면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차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가지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이건 곱하기로 연결된 식이니까 그만큼의 가지수 네 가지마다 하나씩 똑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얘를 4로 나눠주는 개수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4팩토리얼은 4, 3, 2, 1이고, 자, 그 다음에 얘를 4로 나누니까 떨어져서 3, 2, 1이 되면은, 그렇죠? 이거는 3팩토리얼이 돼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공식의 일반화를 유도를 할 건데, 자, n명이 있습니다. 얘를 원형으로 배열한다라는 게 원순열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일단 이쪽에서 만들었던 이러한 가지수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얘는 n명을 일렬로 늘어놓으니까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럼 지금은 4명일 때 4가지가 나왔고, 그럼 n명이면 이런 조합이 n개가 생기겠죠. 근데 그 n개가 원형으로 말았을 때 다 똑같은 모양이 돼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n으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해서 2, 1까지 곱하는 형태인데, 이거를 n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n이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그렇죠? 우리는 n-1 팩토리얼이라는 원순열의 공식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자, 이제 우리는 뒤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예제 1번인데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여학생끼리 이웃해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웃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얘를 한 사람 취급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 3명을 한 사람 취급해주고 남학생 5명이니까 전체 인원은 6명 취급이 돼주는 거죠. 1번에서. 그럼 그 6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그렇죠? 원순열 공식에서 6 빼기 1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 돼주는 거죠. 자, 그래주고 나서 이웃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 여학생 3명 이웃하는데 여학생 3명이 그 안에서 자리를 바꾸죠. 그러니까 곱하기 3 팩토리얼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 팩토리얼 120,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6이니까 답은 720까지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겠죠. 자, 이게 이제 1번 문제의 풀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이웃하지 않게죠. 이웃하지 않게는 먼저 뭘 배치한다? 그렇죠? 반대편.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말고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는 거죠. 그럼 남자 5명을 원탁에 배치시키니까 5-1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학생 5명이 원탁에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남학생이 5개의 의자에 이제 원탁에 앉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렇게 먼저 배치시킨 사람을 사이사이에 두고 배치시키면 이웃하게 앉을 수가 없죠, 절대로. 그래서 먼저 배치된 남학생들이 흡사 칸막이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학생 3명이 요 V 표시한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골라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5P3으로 적용이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원순열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가 나오겠는데, 지금은 첫 번째에서는 여자 학생과 남학생이 그냥 덩어리를 묶어서 한 번에 일단은 배치가 돼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나중에 들어가죠. 그럼 누군가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차례에 들어가는 사람은 원순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산이 되는 사람은 원순열에 적용을 받지만 두 번째 앉아 들어가는 팀서부터는 원순열의 계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원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 1번과 남자 2번 이 둘 사이의 자리다라는 자리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남자 1, 2, 3, 4, 5번만 앉아있을 때 입장을 생각하면 자리를 아까 앞에서 내용 설명했던 것처럼 보시면 돌아가면서 앉아도 이게 다 똑같은 배치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 V 표시한 요 한 자리의 의미가 남자 1번과 남자 2번 사이 요 자리의 의미가 두 번째 자리의 의미가 남자 1번과 남자 뭐 5번 사이 이렇게 의미가 정확히 하나하나 다 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순열 취급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순열의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출제자들이 많이 문제를 풉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는 4팩토리니까 24고 뒤에 거는 5P3이니까 60까지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440까지다라고 답을 찾으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럼 일단 얘를 원순열의 포맷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10명을 원형에 배치시키니까 10-1 팩토리얼이 되죠. 근데 요게 이제 보세요. 자,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번호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번이 여기 있으면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죠. 근데 1번이 요 2번 자리로 옮기게 되면 1번서부터 똑같은 배치로 2, 3, 4, 5, 6, 7, 8, 9, 10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요번엔 이렇게 10번이 짝이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요 하나의 배열의 가지수가 요 9팩토리얼에 계산한 그 결과물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자리를 살짝 옆으로 돌리게 되면 1번의 짝꿍이 2번이 되는 경우와 지금처럼 첫 번째 썼던 2번이 되는 경우와 1번의 짝꿍이 10번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건 분명히 차이가 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1번이 또 요 그 다음 줄에 있는 요 자리로 옮겨가게 되면 짝꿍이 2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변의 배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똑같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1번의 짝꿍이 누가 되느냐를 관점으로 생각하면 요 하나의 배열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셔야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2의 의미가 1번의 짝꿍의 가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숫자가 좀 9팩토리얼이니까 크게 나오는데 보시면 72만 5,760이다라는 이런 답을 얻으실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자,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인데 지금 보시면 얘도 앞에서 봤던 문제처럼 필수 예제 2번처럼 정다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돌려놓으면서 보더라도 구조가 깨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가 그래서 원순열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는 자, 네 개의 영역을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색깔의 번호를 그냥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봤을 때 1번을 가운데다 배치시켜 놓고 2, 3, 4번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들어간다라는 것과 2번이 여기에 있고 3번, 4번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2번이 여기에 있으면서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테두리에 칠해지는 경우가 모두 다 그렇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다각형이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회전시키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 테두리 세 군데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는 요 모서리 세 군데에 있는 색깔끼리 도는 로테이션은 원순열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계산을 하실 때 요 가운데 부분에 들어갈 녀석을 채우는 가지수. 그죠? 그럼 그거는 네 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골라오면 되죠. 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색깔이 남아 있고 영역이 세 군데가 남아 있게 되는데 이제 계산은 요 세 군데에다가 세 가지 색깔을 원형 형태로 배열하기 때문에 3 빼기 1 팩토리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 4C1은 4가 되고요. 뒤에 거 3 빼기 1 팩토리얼은 2 팩토리얼이니까 2죠. 그래서 답은 8가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3번이고요. 자, 여러 가지 순열에서 두 번째 중복 순열을 보실 건데요. 자, 중복 순열은 중복이라는 말은 그렇죠. 사용한 걸 또 사용해도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중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일단 정확히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1, 2, 3, 4, 5.
라는 다섯 개의 숫자가 있는데 세 자리에다 배치시키는데 무슨 말이 나오면 중복을 그렇죠. 허락한다라는 워딩이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다섯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사용한 걸 또 써도 되니까 그렇죠. 또 다섯 가지가 되죠.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또 다섯 가지가 돼서 이렇게 곱하기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중복순열에서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어떤 기호를 사용하냐면 다섯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에 배치한다. 그래서 이거를 5파이 3이라고 읽어줍니다. 5파이 3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의 계산은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5의 결국은 세제곱이 돼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주시게 되면 n개를 r 자리에 중복을 허락해서 배치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공식으로 n 파이 r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r은 이제 이 계산은 n의 r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산법을 따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중복순열에서 특히 뭐냐면 국어적인 표현에 속으시면 안 된다. 국어적인 표현 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편지가 5통이 있습니다. 우체통이 3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편지를 우체통에다 집어넣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국어적인 표현에 입각해서 앞뒤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5파이 3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맞는 계산이냐? 이게 틀리는 계산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맞는 계산은 뭐냐면 A, B, C 이렇게 돼 있고 1, 2, 3, 4, 5라는 편지가 있을 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A 우체통 너는 어떤 편지 받을래? 그러면 뭐 1번 편지요? B 우체통 너는 어떤 편지 받을래? 3번 편지요? C 우체통 너는 어떤 편지 받을래? 뭐 4번 편지 이러면 2번과 5번이 갈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쓴 거를 또 쓸 수가 없죠. A 우체통에 1번 편지가 들어갔는데 B 우체통에 1번 편지가 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중복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죠. 반대로 근데 이건 우체통을 위쪽에 놓고 편지를 아래에다 놓으면 자 1번 편지가 들어갈 우체통은 A입니다. 2번 편지가 들어갈 우체통도 A입니다. 3번 편지가 들어갈 우체통도 A입니다. 4번 편지가 들어가는 우체통도 뭐 B입니다. 5번 편지가 들어갈 우체통 너는 저는 C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복도 허락이 되면서 모든 편지가 다 우체통에 배열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국어적인 표현을 속지 말고 꼭 상황을 연출해서 우리가 직접 상황을 연출해서 상황이 허락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복순열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5파이 3으로 계산하시면 틀리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3파이 5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3의 5제곱이 되니까 답은 243이다라고 이렇게 적으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적인 표현에 속지 말고 뭐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는다 또는 요게 선거할 때 유권자라 생각하시고 요걸 후보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유권자가 후보자한테 투표를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놓으시면 이게 계산이 또 똑같은 이유로 오류가 나요. 그래서 후보자를 유권자한테 배치시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필수 예제 4번인데요. 여기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나오죠.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야 된다? 1, 2, 3, 4, 5, 6 유권자를 A, B 후보자한테 배치시는 계산이 아니고 A, B 후보자를 1, 2, 3, 4, 5, 6번 유권자한테 배치한다. 이래야지 맞는 표현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1번 유권자가 A한테 투표했다. 그죠? 2번 유권자가 B한테 투표했다. 이러면은 중복이라는 얘기도 허락이 될 수가 없고 3, 4, 5, 6번이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 1번 유권자 너는 저는 A 찍었는데요. 2번 너는 저도 A 찍었는데요. 3번 너는 저는 B 찍었는데요. 4번 너는 A 찍었습니다. A 찍었습니다. 뭐 A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A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구조가 중복이 허락되는 상황에서 허락이 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계산은 위에서처럼 6파이 2로 가시는 게 아니고 2파이 6으로 가서 계산을 해서 2의 6제곱입니다. 그래서 답은 64라고 적으셔야지 정답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필수 예제 5번은요. 몰스보라 그래서 요거 이제 점 바 이렇게 되는데 이걸 돈스라고 읽어요.
자, 돈, 그 다음에 앞에 건스. 그래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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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돈스, 돈스, 돈스. 이제 이걸 섞어가면서 조합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뭐 이거는 좀 익숙하지가 않으시니까, 요거를 뭐 이진법의 수 0과 1이다라고 이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호를 한 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하니까, 1번 한 개를 사용하는 경우, 2번 2개를 사용하는 경우, 3번 3개를 사용하는 경우, 4번 4개를 사용하는 경우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한 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라는 것은 그쵸?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한 자리를 중복해서 허락을 한다. 그러니까 2파이 1이 되겠죠. 그래서 2의 1승이 되니까 두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부호를 가지고 두 개를 하니까 두 자리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그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돈 하나 있는 경우, 쓰 하나 있는 경우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은 2파이 2가 되는데 2의 제곱이 돼서 네 가지가 돼주는 거죠. 왜 네 가지냐면 이거죠. 홀짝 섞는 거랑 똑같아요. 돈 온 경우, 돈 쓰 온 경우, 쓰 돈 온 경우, 쓰 온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가 돼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파이 3이 될 것이고, 계산은 2의 세제곱이 되니까 8가지가 될 것이고요. 얘는 2파이 4가 될 것이고 2의 4제곱이니까 1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쪼로록 더하니까 10에다가 20,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0가지요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6번입니다.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 중 홀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일단 홀수라는 조건을 먼저 충족하고 가야 되니까 1번 같은 경우 세 자리 중에서 끝자리에 1이 들어가거나 3이 들어가야지 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1, 3도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 2, 3, 4, 4개에서 요 두 자리를 중복을 허용해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4, 파이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끝자리가 1이 오는 경우와 3이 오는 경우 두 가지니까 요렇게. 자, 된다라고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첫 번째에서의 계산이 4파이 2가 나오고 두 번째에서의 계산도 4파이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더해지니까 4파이 2를 2배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계산은 4의 제곱 곱하기 2 하니까 16 곱하기 2에서 답은 32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6개의 숫자 0, 1, 2, 3, 4, 5인데 자, 요거 1학년 때 순열 접할 때도 많이 했던 것처럼 숫자 만드는 문제에서 0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난이도가 천양지차가 되죠. 0이 있으면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숫자의 계산이 돼줍니다. 자, 그래서 얘도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드는데 자,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어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렇죠. 1부터 5까지 중에서 일단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이 자리에 5C 1이 돼주고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자리에 오는 것은 이제 중복을 허락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 쓰여진 숫자를 또 써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6개가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6개의 숫자를 가지고 몇 자리를 채운다? 요 두 자리를 채우니까 그것은 6파이 2가 되겠죠. 계산이. 자, 그래서 요거 둘을 곱해주게 되니까 5C1은 5고요. 그 다음에 6파이는 6의 제곱이죠. 그래서 5 곱하기 36 해주셔서 답은 180까지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필수 예제 7번입니다.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 중 2300보다 큰 자연수를 구하라 그랬죠. 2300보다 큰 자연수. 그러면 일단은 2, 3으로 시작해서 뒤에 두 자리를 1, 2, 3, 4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해서 채우더라도 그렇죠. 2300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 3으로 시작하는 경우와 2, 4로 시작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첫 번째 자리를 3으로 시작하면 그거는 무조건 커지죠. 2300보다. 그 다음에 4로 시작을 하는 녀석도 무조건 2300보다 커지겠네요. 그래서 2300보다 커지게 만들어지는 조합을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2300일 때는 요 4개의 숫자로 두 자리를 채우면 되니까 4파이 2가 되겠죠. 그래서 4의 제곱이 돼서 16가지가 될 거고요. 2, 4로 시작하는 경우도 자릿수가 똑같이 남았으니까 똑같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4개로 세 자리를 채우는 거니까 4파이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4의 세제곱이 되니까 계산은 64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래 4일 때도 세 자리 채우는 거니까 계산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16하고 64 하나 더하면 80이니까 두 개가 더해지니까 답은 160까지요 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7번이었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 구하는 필수 예제 8번입니다. x 정의역 2개고요. y는 공역 n개죠.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49일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를 벤 다이어그램 구조화에서 보시면 a와 b가 있고 y 자리에는 1, 2, 3 해서 n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인데, 자, a가 화살표 보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죠? 그렇죠. n 군데 다 보낼 수 있죠. 그래서 n이 되고요. b가 화살표 보낼 수 있는데도 특별한 함수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n개가 돼주는 거죠. 곱하기 n 이렇게. 그럼 결국은 n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49가 되니까 답은 n은 7이요라고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요 타이밍에서 이제 우리가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 첫 번째는 그냥 일반 함수입니다. 지금 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보시면 결국은 n개 중에서 중복으로 락해서 2개를 뽑는다. 그러니까 화살표 마질에 2개를 뽑는다라는 가지수랑 똑같죠. 즉 n 파이 2가 돼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n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는 항상 뭐냐면, 그렇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뒤쪽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함수는 중복 순열의 계산을 이용해서 가지수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1대1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1대1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자, A가 보낼 때는 n군데고 A가 보낸 데다가 B가 화살표를 보내면 안 되죠. 그럼 얘는 n 빼기 1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얘는 n, 그렇죠, 순열의 가지수 np2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대1 함수다라고 얘기하면 순열의 가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더라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게 되면,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쪽에서 2개의 화살표가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공역에 있는 n개 중에서 화살표를 맞을 놈 2놈만 이렇게 골라서 배치를 시켜주면 화살표는 작은 애가 작은 애한테, 큰 애가 큰 애한테 알아서 들어가게 되죠. 증가나 감소의 구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n개에서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더라. 화살표를 맞을 놈을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 함수다라고 나오게 되면 우리는 조합의 가지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네 번째,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n, 그렇죠, 공역의 개수랑 똑같아지죠. 왜 그러냐면 상수함수는 뭘 집어넣어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공역에 있는 하나의 숫자에다가 이쪽에 화살표가 다 몰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이 몰아서 받는 경우, 2가 몰아서 받는 경우, 3이 몰아서 받는 경우, 그 다음에 n이 몰아서 받는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n 공역의 개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항등함수가 있죠. 항등함수의 개수도 좀 특이한 형태인데 얘는 1 아니면 무조건 0이 됩니다. 개수가. 그렇죠. 그럼 1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항등함수의 구조가 가능하면 1이 되고요. 항등함수의 구조가 불가능하면 0이 됩니다. 항등함수라는 건, 그죠? 정의역에 있는 녀석이 자기와 똑같은 녀석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거죠. 그럼 지금 문제 같으면 A가 화살표를 날리는데 이쪽에 A가 있어야 되는데 A가 없죠. B가 화살표를 B한테 날려야 되는 건데 항등함수는 이쪽에 B가 없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만약에 항등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0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 연습을 한번 하면서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순열에서 마지막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는 문제를 보시게 될 건데요. 자, 요 파트는 일단 기본적인 특별한 공식을 우리가 뭐 형태나 이런 걸 사용을 하질 않고 계산법을 익히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바로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1번 5개의 숫자 11123인데 여기 3개가 똑같은 숫자가 들어있죠. 그럼 이것을 사용하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일단 5개를 늘어놓으니까 5팩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자, 여기에 가지수 안에는 이 1들이 자리를 서로 바꾸는 가지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1끼리는 자리를 바꾼다고 바꾸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다 똑같은 숫자죠. 즉, 이 같은 것들이 일으키는 변화의 가지수를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지 이 1112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5, 4, 3, 2, 1인데 밑에 3, 2, 1 팩토리랑 약분이 돼서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래에 3, 2, 1 계산이 되니까 요렇게가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5 곱하기 4에서 답은 20까지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0이 있으니까 또 조심을 하셔야 되죠. 6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가 있고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맨 앞자리에 1이 오는 경우. 그래서 1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5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6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1 하나를 빼고 나서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0, 1, 2, 2, 2 이렇게 5개를 배치시키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일단 5팩토리얼이 될 건데 이 중에서는 2, 2, 2 3개가 똑같죠. 그러니까 요 셋이 일으키는 변화 3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을 하시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20까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6자리의 숫자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2 하나가 빠진 상태에서 요 5개를 가지고 배치시키게 되죠. 그럼 얘는 5팩토리얼 일단 깔고 1이 일으키는 변화 2가지가 2팩토리얼이 안 느껴지고 이 2개가 일으키는 변화가 안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걸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죠. 그러면 얘는 요거 30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합쳐주게 되니까 답은 이제 50까지가 가능해지더라 라고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5개의 숫자 1112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정수를 구하래요. 이번에는요. 그쵸? 그러면 4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1, 3개 다 쓰고 2를 하나만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1, 2개를 쓰고 2를 2개 포함하는 가지수가 있겠죠. 요거 말고는 다른 가지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일단 4개니까 4팩토리얼. 근데 요 3개가 일으키는 변화를 못 느끼니까 우리는 3팩으로 나눠서 4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4개를 늘어놓으니까 4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1, 2개를 늘어놓으면 2팩토리얼. 2, 2개를 늘어놓은 게 2팩토리얼 이렇게 돼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돼서 정답은 10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단 1차적으로 전체를 늘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녀석들 그렇죠. 얘네들끼리는 자리를 바꾸는 차이를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으키는 변화의 가지수로 나눠서 우리가 원활한 답을 얻어내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주어진 순열의 수 필수예제 10번인데요. 이렇게 있는 투모로우라는 8개 문자를 일로 나열할 때 양 끝에 5가 오도록 나열한다. 그러면 5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3개가 들어있죠. 5가. 그럼 요 3개 중에서 양 끝에 2개를 배치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5를 하나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비게 되고 또 양 끝에 5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 2개가 만약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치게 되면 우리는 남아있는 문자는 TMRROW가 되죠. TMRROW요. 그래서 TMRROW 요 6개의 문자를 가지고 요 가운데 6자리를 채우면 되죠. 그러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R 2개가 일으키는 변화의 가지수를 우리는 못 느끼죠. 그러니까 2팩토리얼이 돼주니까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시면 답은 360까지다 라고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어그리먼트라고 있는 9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죠. 모음끼리 이웃해라. 그럼 여기 지금 모음이 뭐가 있냐면 그렇죠. A, 2가 2개, 3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렇게끼리 이웃하게 배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웃해라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한 사람 취급하죠. 그러면 이거 빼고 나서 남는 문자가 A, R, 그다음에 G, M, N, T가 남게 되죠.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이웃하는 사람 한 사람 취급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참 여기 미안합니다. A는 빠져 있죠. 예, A는 여기 모음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죠. 이 6개를 일렬로 늘어놓으니까 6팩토리얼이 되고요. 자, 이웃하는 수열에서는 항상 요 내부, 이웃하는 애들의 내부에서 일으키는 변화의 가지수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되죠. 근데 요게 지금 4개, 문자는 4개지만 3개가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내용에서 4개를 배열하고 같은 녀석들을 배열하는 가지수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6팩토리얼 720까지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4가지가 되죠. 그래서 720에다 4를 곱하니까 2880까지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필수 예제 11번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다라고 돼 있죠. 이 클라밋이라는 요 영어 단어에서 7개의 문자를 1로 늘어놓을 때 MATE는 이 순서대로 늘어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7팩토리얼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자, 현재 여기는 같은 문자는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얘네를 이 순서대로 늘어나라라는 것은 M이 맨 앞에 있고 A가 두 번째, T가 세 번째, E가 네 번째 오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끼리는 자리를 바꾸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이 7팩토리얼에는 가지수 안에는 이 네 가지가 자리를 순서를 막 뒤집어서 바꾸는 모든 그 경우의 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은 뭐야?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하나의 같은 문자라고 인정을 해주셔도 돼요. 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고 사실은 같은 문자일 때는 변화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두 가지의 뉘앙스는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MAT가 일으키는 변화의 가지수 4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을 하시더라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해 보시면 답은 이제 210가지야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순서가 정해진 문자를 제시해 주는 경우 누구보다 누가 앞에 있다. 이러면 이것들을 같은 문자 취급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격자점 형태로 해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중간에 C 지점을 거쳐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A에서 C를 지나서 B로 들어가는 방법. 자, 여기서 A에서 C로 가는 걸 생각해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운동을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되죠. 오른쪽으로 하는 운동을 두 번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운동을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A에서 C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는 화살표 오른쪽 두 번, 아래쪽 두 번의 가지수를 배열합니다. 짠. 근데 요 오른쪽 두 개끼리 똑같고 아래쪽 두 개끼리 똑같으니까 그들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계산법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에서 B로 가는 것도 운동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계산이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전체 36가지의 계산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A에서 C까지 가는 게 오른쪽 화살표 두 번과 아래쪽 화살표 두 번을 구성하면 되는 것이고 요것들을 배열하는 방법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섞이는 이제 이런 가지수들 뭐 아래 오른쪽 뭐 이렇게 섞여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명령에 의해서 가게 되면 오른쪽 그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들어가서 C까지 가게 되는 거고 요 조합에 의해서는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경우는 아래쪽, 오른쪽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가는 가지수가 전체 6가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C까지가 6가지, C에서 B까지 6가지가 되죠. 그래서 답은 36가지가 되더라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13번인데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아까 위에서 필수예제 12번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뭔가 가운데 구멍이 뚫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쵸?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 거죠. 그러면 얘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해라라는 구조인데 결국은 자 여기가 비어 있죠. 그럼 이렇게 비어 있을 때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제가 자 이렇게 얘를 빵꾸 뚫린 부분을 이렇게 채워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요 점을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A에서 B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여섯 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6개의 운동과 위로 올라가는 운동을 4번 해야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운동을 4번 한다. 그럼 이거를 늘어놓게 되면은 6개, 4개니까 전체 10개죠. 10팩토리얼을 6팩토리얼과 4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이런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요게 이제 210가지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아까 12번 문제처럼 A에서 C를 지나서 B로 들어가는 방법의 가지수가 있죠. 그러면 A에서 C를 지나서 B로 들어가는 방법의 가지수를 계산해 보면 A에서 C까지는 오른쪽 3칸, 위로 2칸이죠. 그러니까 5팩토리얼을 오른쪽 3칸 똑같으니까 3팩토리얼, 위로 2칸 똑같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C에서 B로 들어갈 때도 오른쪽 3칸, 위로 2칸 똑같으니까 이 계산 가지수가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얘는 계산해 보시면 10가지가 되죠. 10 곱하기 10.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의 가지수가 10 곱하기 10을 해서 10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전체 C를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구한 210가지에서 C가 없으니까 C를 지나서 B로 들어가는 방법의 가지수 100가지만 제외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10가지라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 확률 통계에서 첫 번째 중단원 여러 가지 순열에 관한 공부를 오늘 해봤고요. 수고하셨고 충분히 복습하시면서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